소극적인 나르시시스트하고 능동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현형하고 외현형이 있잖아.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외현형 나르시시스트는 나 잘났어. 나 좀 봐. 나 잘났어. 이게 나르시시스트고 내현은 아유 나 불쌍해. 나 좀 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애초에 다른 게 아니라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렇다면 이게 제가 나르시시스트를 예를 들게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단지 환경과 상황이 변했을 뿐 이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아. 그런 사람의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도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상황의 차이라는 거지. 상황의 차이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상황이 부딪히니까 큰 변화가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에서 시청자로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고치기가 힘들죠. 고치기가 힘들지. 약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면 자기의 약함이 나타남. 근데 그걸 구분해야 돼. 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상처가 깊으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약하죠. 그 부분이 취약하지. 취약하고 그 사람은 약하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상처가 있는 약한 사람은 선한가? 사람들은 그 착각을 해. 약한 사람은 선하다는 착각을 해. 약한 사람은 악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약한 사람을 보면 선하다고 착각하지.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돼요. 내가 상처받은 약한 존재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는 착각을 해. 나는 그런 약한 존재여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 버려. 나는 약하니까.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나는 선이야.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선이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그냥 중립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악이야.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상처가 있고 인생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던 사람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선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선하다는 생각.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싸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여기서 뭐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전반적인 그리고 제가 어제 낯설사계를 같이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던 게 가가지고 DM 보내거나 뭐 인스타 게시물에 뭘 글 달거나 이런 거 뭐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약간 어제 영상에서 이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흔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줬던 기억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낯설사기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기가 쉬운 일이긴 하거든, 실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런 고통과 연결되면서 뭐 사회생활 했을 때 힘든 거나 이제 그렇게 연결되면서 폭발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부정적으로 느낌이 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내 정치든 아니면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내 정치나 뒷담화 아니면 뭐 내 탓을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 솔직히 부부관계에서도 힘들지 않아요. 항상 내 탓만 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럼 못 살거든. 뭐 어떻게 살아? 물론 뭐 참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가족 중에서도 엄마가 항상 내 탓만 하고 아빠가 항상 내 탓만 하는 그런 가족도 있어. 그래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치. 누구나 한 번쯤 당해봤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일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예민하게 감정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10기의 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저도 막 걱정돼가지고 진짜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딱 보는데 같이 보게 하는데 그 걱정부터 막 드는 거야. 우리 심쿵이들 혹시라도 막 사소한 거에 말릴까봐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걱정이 됐었고요. 원래는 만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냥 진짜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물론 여기 나온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위로나 응원의 메시지마저도 실은 비난으로 듣기도 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는 내 선택의 결과물이고 지금은 결과가 아니고 지금조차 실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이트부터 한번 볼까요? 미스터 박님이 누구 없어요? 근데 지금 시병숙님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게 22영숙님이 붙었거든. 1대2 데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병숙님
도 그렇고 어쨌건 지금 시병숙님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3인칭 어떻게 보면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까운 시청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속마음을 들려주니까 물론 그게 속마음이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한 그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거의 넘나드는 시점으로 이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모순들이 보이지 만약 내가 저기서 어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누군가의 역할로서 이분들을 본다면 그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또 어떤 좀 상처가 큰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겪는 사람은 약하고 선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아니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같이 비난하게 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미스터 백김님이 영숙님과의 관계에서 영숙님이 미스터 백김이 날 원망하더라고 라는 말을 들으면 미스터 백김한테 가서 따지고 들 수도 있겠지. 그런 전반적인 걸 모르면. 전반적인 우리는 아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좋게 좋게 끝냅시다. 이렇게 그냥 뭐 둘 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피해의식이 큰 사람은 모순이 생겨요. 꼭 영숙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피해의식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지. 피해의식이 큰 사람은 모순이 생기고 내가 받는 것을 조금 더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생각에 빠져서 대답을 못했겠지만 지금 재밌게 즐겨보자고요 라고 말했던 영숙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22 영숙님이 오니까 당장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찾아와서 여기까지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그러면 앞에서 부르면 준비가 다 끝났고 하면은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나갈 것도 아니면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다운돼 있다고 느껴지죠. 아까 이제 어떤 영숙님에게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숙님에게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지금 영숙님은 어쨌건 22 영숙님이 같이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확 다운돼 버렸지. 그 전에 혼자만 이렇게 담벼락에서 올랐을 때는 이렇게 이제 턱도 괴고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어필을 했었는데 저 짜증의 대상은 둘 다죠. 22 영숙님과 미박 둘 다지. 일단 22 영숙한테는 아 왜 끼고 난리야. 박한테는 네가 처신을 똑바로 안 하니까 22 영숙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잖아. 뭐 둘 다겠지. 둘 다 마음이 있겠죠. 뭐 어떤 주변에서 어떤 말로 변화를 가지기는 어렵죠.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변화를 하는데 보통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나에게 가혹할까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기요? 하고 또 부르니까 일어나면서 이제 네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방이 어딨냐? 근데 이제 22 영숙님은 이제 화장실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마중 나와서 세 명이서 데이트를 나가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부분이 크죠. 그 얼마나 삶이 가혹하겠어. 세상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라고 싶을 거야.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통제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거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전자적인 거, 타고난 부분, 그리고 내 상황적인 게 있고 세 번째는 인생의 통제감이에요. 인생의 통제감이 존재하는데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통제감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이 다 남 탓인데 내 통제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해서 순간을 모면하긴 좋은데 남 탓을 계속하고 살면 인생에서 통제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실은. 모든 게 다 남 탓이면 내가 통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에서 마음이 편해지지. 근데 그런 모든 문제가 내 선택지를 벗어났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냥 운명적으로 나는 그렇게 될 인간인가라고 생각이 빠져 들어가잖아.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통제감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감을 잃어서 불행해지니까 어때? 더 피해의식은 심해지고 괴로워지고 주변을 더 탓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참 거기서 깨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뭐 몇십 년을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깨고 나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통제 욕구가 있는 거랑은 별개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통제하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영숙님 엄청 먹잖아. 그러면서 뭐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른 걸 시켜야겠는데 하면서 뭐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숙님이 여기서 똑부러지게 자기 안 그렇다고 얘기해요.
남는 게 싫어서 먹는 거지 딱 먹을 만큼만 먹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힐을 신었나 봐요. 지금 그래서 이날을 위해 발을 아꼈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숙님이 박이랑 얘기하니까 시병숙님은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죠. 다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리님 패널조차도 시병숙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놀아보자고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는데 경리님이 이거 애먼 소리를 하시네요. 그렇게 시병숙님 앞자리 타라, 제가 뒤에 타겠다라고 하면서 데이트 출발이 되고요. 박은 일요일에 칭다오를 간대요. 2박 3일. 한 번 가면 이제 계절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했나? 2박 3일 정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운전을 칭찬을 하고. 원래 22영숙님은 칭찬 보시죠. 상대가 원하는 말, 칭찬. 어디서든 이제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하는. 칭다오, 맞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번 있긴 있었지. 참. 22영숙님은 22기 때도 실은 마음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광수님한테 까요. 하여튼 경수님한테도 안 되고 상철님도 자기를 외면하는 느낌. 그러면서 좌절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난 이래서 잘났어 저래서 잘났어 오히려 그렇게 폭주를 해버리는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 자기가 기분 다운돼서 주변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 대해서 사람들이 영숙님이 좌절했다는 마음조차 몰랐지. 지금 영숙님 이번에 사기에서도 방향을 잃었어요. 방향을 그래도 미스터 배 만나보려고 했는데 미스터 배는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미스터 배 이외에는 또 끌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뭐 운전 잘한다는 말 끝나자마자 바로 덜컥. 그러면서 영숙님 뒤에서 아프로디테님이 이제 그러니까 시병숙님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조용하고. 그러면서 어디 사냐.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시병숙님은 지금 핸드폰을 가는 곳을 검색하는 중이겠지? 가는 곳 얼마나 어떤 메뉴가 맛있나 이 세 명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설마 아프로디테와 박님이 대화를 하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딴 걸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또 마침 지역적으로도 성북과 노원이어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죠. 근데 아프로디테님은 또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 마시러 많이 갔는데라고. 그렇게 영숙님은 이제 굳은 표정으로 가고요. 아무래도 뭐 아는 게 얘기가 없으니까 끼어들기가 뭐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말도 안 하고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에이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근데 너무 그런 티를 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1대1 대화 시간을 기다렸다. 티를 많이 그래도 내신 것 같은데 아까 경리님이 그러던데요. 그리고 재밌게 놀아봐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병숙님이 티를 많이 내니까 22영숙님이 나는 그냥 왔으니까 편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잔술을 시키고요. 그렇게 분위기 있게 잔술 시키자고 하고 여기서 박이 오늘 왜 이렇게 바빴어요 아침부터. 이거는 박이 되게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해. 제가요? 아니 저 다 좋아하는데요. 왜 이렇게 바빴냐. 이게 실은 박님이 영숙님에게 다가가지 않은 거잖아. 영숙님은 뭐 영숙님도 안 다가갔다면 안 다가간 거지만 박님이 안 다가가긴 했거든요. 박님이 이 전날 영숙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선택하지 않았고 그날 22영숙님이랑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데이트를 해놓고 22영숙님에게 가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실은 영숙님이 서운할 만도 해. 최소한 박과 시병숙님의 관계에서는 시병숙님이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놓고 여기서 오늘 왜 이렇게 바빴어요 아침부터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어제 밤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 선택해서 데이트하고 뭐 시병숙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백김님이 뭐 요리하고 이러면서 그 긴장감을 가진 거지. 박은 지금 저 말 자체는 비겁한 말인데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시병숙님은 캐치하지 못했든 아니면 그런 거를 넘어서서 박에게 호감이 있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침에 뭐 했지? 장 보러 갔잖아. 장 보러 갔었군. 근데 어쨌건 여기서 박이 하려는 말은 하루 종일 자기가 다가오기만을 바랬다가 이제는 그래도 백김과의 경쟁에서 좀 다가가려고 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그래서 어제 배추전 먹을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사건이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어제 배추전 사건부터 실은 박이 시병숙을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박이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병숙님은 어떤 박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병숙님이 남자를 보는 이런 게 단편적이야. 저는 미스터 백과 대화에서 깜짝 놀란 포인트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영숙님이 어쨌건 인생의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백김님의 어떤 다운된 모습을 보고 바로 그냥 아니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 근데 영숙님은 되게 뭐 좋게 말해서 소녀 같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재밌게 해주면 끝. 이 사람과 재밌으면 끝. 근데 재밌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면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재미가 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현당해서 슬퍼하는 모습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면들을 그냥 이 사람의 다른 면, 입체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변했다. 나에게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냥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안 만날 사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다 가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날 재밌게 해주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도 분노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뭐 본인이 다가왔어야 되는데 다가오지 않은 걸 민망해서 물론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상황에 박의 어떤 입체적인 그런 사고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박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뜨뜻미지간 모습을 보였고 지금 태세가 전환된 상황인데 그런 거를 지금 딱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치 십정숙님이 울거나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그런 게 더 불편하고 피하고 싶기도 했겠지. 어떻게 보면 십영숙님은 좀 회피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혼란형 애착이다 보니까 불안도와 회피도가 다 높겠죠. 그래서 뭐 사람의 어떤 그런 입체적인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놀라운 포인트였죠. 그래서 1대1 데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 역량 바뀌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미스터 박도 나도 지금 그렇다. 눈을 어디에 둘 줄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또 재밌는 얘기하니까 영숙님은 또 그래도 미스터 박이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풀렸어. 실은 어제 하루 종일 미스터 박이 다가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영숙님이 서운해할 법도 한데 지금 그런 부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미스터 박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냥 이미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혼란형 애착은 자기 객관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을 비슷하게 PTSD가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발작 버튼 같은 게 눌리기가 쉽죠. 다른 거에 비해서. 백김님에 대해서는 원래 마음이 크지 아무래도 이제 미스터 박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맺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영숙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래 맺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원형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상처가 커서 그런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숙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굉장히 맨날 싸우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불안한 상황이 아니면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 아니면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TV나 드라마로 연애를 배우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잔잔한 연애 상황을 어색해해요.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 어떤 격정적인 상황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밋밋하다고 그렇지 않은 그런 평온한 평소에 일상을 나누는 그런 연애나 결혼 생활을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재밌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사람,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못 살아, 일상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렇게 못 살지. 10기 때 인터뷰 때 제가 너무 순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잘못된 남자를 골랐다는 뜻이겠지? 근데 잘못된 남자를 골라서 물론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운이 없는 케이스들도 있지. 그런 운이 없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남 탓을 할 수밖에 남 탓이 아니라 실제로 남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고통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문제들로만 생각하게 되는 버릇이 들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십정숙님 실망 많았지. 상처 많이 받았을걸? 근데 그거는 십정숙님이 한편으로는 너무 순진한 거야. 여기에서 무슨 우정과 의리가 있고 여기에서 뭐 자매도 아니고 본인이 여기서 뭐 왕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백성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너무 순진하고 정이 많았어. 그러면서 스테이크가 나왔네요. 아유 스테이크 아주 맛있겠군요. 그래서 박이 사진 안 찍냐고. 박님은 또 저런 것도 잘하네요. 저게 남친샷이라고. 정도 많고 인정욕구도 엄청 커. 와인 색깔은 되게 연한 게 맹맹할 것 같은 그렇게 와인과 스테이크 그렇게 소마시고요. 너무 인정욕구가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있죠. 근데 여기서 박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포크나 이런 거 이쁜 거 있으면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런 도둑놈 같은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 진짜 자영업자로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네요. 아니 누가 저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 사고 싶지 않아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실제로 많이 없어진대요. 저는 집에 이쁜 커트럴이나 그런 많아요. 영숙님은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박님이 재밌고 재치 있는 사람 맞는데 가끔 이런 농담들이 살짝 이상할 때가 있어. 솔로나라 나와서 하기에는 애매한 얘긴데 지금 저것도 이런 거 가져가고 싶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에 그 가족 중에 자기만 안 닮았고 그거는 뭐 엄마한테 물어봐야지라는 그 실은 남이 하면 패드립인 그런 얘기를 자학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박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든단 말이지. 어렸을 때 술 마시고 노래방 탬버린 가져간 적 있다고요? 빨리 가서 돌려줘요. 여기서 유명인이니까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먹는 속도도 빠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켜 먹는데 왜 서서 먹는다로 받아치죠?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말이 살짝 맥락이 좀 다른 게 좀 잘린 것 같은데 아까 영숙님이 이렇게 막 그릇이나 접시 이쁜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시켜 먹어서 그릇이나 이쁜 거 그냥 뭐 차려놓고 먹지 않는다. 그래도 뭐 시켜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서 그냥 대충 그냥 먹고 차리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20이 영숙님이 있어도 두 사람만의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디테는 이 자리에 괜히 왔나? 그렇지만 나는 박 말고는 갈 곳이 없었는데 근데 흑김한테 갈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백김한테 갈 수 없었던 건 알겠어. 백김은 저기 거의 뭐 격전지니까 황에게 가는 것도 의미 없는 것도 알겠고 배한테는 거절을 확실히 당했고 흑김한테 왜 갈 수 없었지? 그래도 박은 나를 선택해준 사람이고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박이어서 그러면서 박은 뭐 미리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22 영숙님은 지금 박이 없고 이러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니까 저는 커플 각이라기보다는 그냥 갈 데 없어 온 거니까 편하게 해요. 이제 10 영숙님이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제 22 영숙님이 이제 어른스럽게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다 데리니까 불편할까봐 그래 재밌게 지내자고요 이쪽이지. 그래서 너무 설레고 신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아프로디테 마음으로는 그냥 케미가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의 열정을 끌게 하는 게 없다. 뭐 그나마 좀 열정 끌어올려 볼까 해서 배 만나보려고 했는데 배한테는 뭐 그냥 혼자 오해한 꼴이 돼버렸고 그렇게 1대1 커피 마시는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몰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망가지지 않게 챙겨주는 사람은 22 영숙님이네요. 근데 22 영숙님은 22기 때도 후반부에 그런 이렇게 어장을 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계속 쥐고 있는 그 장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랬지. 그래서 뭐 한 표 가져가야지 농담하고 처음부터 시선이 갔고 그랬지만 근데 박이 저는 시병숙님이 다른 데 갈 줄 알았다. 데이트 이후로 접점이 아예 없어서. 근데 나한테 와주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시병숙님이랑 잘 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아프로디테랑 배추전 먹어보니까 취미도 맞고 맥주도 좋아하고 노선을 틀어야 하나? 새로운 사람 찾아야 하나? 네, 만약에 오늘 시병숙이 안 왔다면 그렇게 됐겠지만 시병숙 원픽이잖아. 티가 났죠. 박님도 지금으로서는 어쨌건 시병숙님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지. 근데 그렇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긴 하죠. 그래서 근데 박은 이제 롱디가 걱정되는 상황이고 칭따오보다 창원이 가깝긴 한데 가는 시간은 비슷하려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도 정확하게 나는 시병숙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때도 시원하게 노선을 정했다기보다 똑같이 열어두고 저울질하는 느낌?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근데 이게 3박 4일이다 보니까 참 3박 4일 안에 똑바로 정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 근데 박은 지금 아프로디테 만날 마음 없으면서 근데 이제 박은 22 영숙은 저랑 비슷해요. 그냥 즉흥적이고 별 생각 없고 그래서 뭐 집도 가깝고 해서 이분이랑 잘 됐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뭐 이미 시병숙님에게 관심이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도 뭐 나 좋다고 안 하는 사람한테 굳이 매달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연애를 좀 쉽게 하고 싶은 이런 상황인데 시병숙님하고 연애를 하면서 창원에 주말마다 간다? 그러긴 어렵지. 만약 박하고 영숙님이 연애를 하면 영숙님이 조금 부지런해져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영숙님도 스스로 얘기했어. 서울 자주 간다고. 그리고 영숙님하고 그래서
오래 걸렸죠. 근데 15분 오버했는데 오자마자 시간부터 혼나는군요. 그래서 자리가 불편했죠. 더 걱정해 주니까 영숙님은 좋아. 그러면서 영숙님이 출연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응? 내가 방송까지 나와서 출연 목적을 물어보는데, 박님도 처음에는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게 놀다 가야지. 뭐 잘 되면 좋고. 하지만 너의 자기소개가 굉장히 임팩트가 컸다. 그때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시병숙님이. 그쵸. 미스터 박이랑 시병숙님이 만약 관계가 깊어져서 형커가 된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감정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은 기본적으로 매사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처럼 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까지도 그렇게 진심으로 안 임했던 거지.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연애도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근데 그런 식의 포지션은 실은 만나는 사람을 되게 좀 힘들게 하거든. 불안하게 하고. 그렇지만 어쨌건 박은 자세를 바꿨다. 그걸 보고. 그러면서 박이 제가 매력적이냐. 근데 박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영숙은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근데 영숙님은 그래도 표현할 일이 있을 때 표현을 했었죠. 박은 선택할 일이 있을 때 선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박은 솔직히 할 말은 없어, 이 두 관계에서는. 그러면서도 어제 뭐 바빴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아무 표현 안 해놓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그러면 영숙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이제 말씨만 다정하다. 말투만 보드랍다. 근데 영숙님은 문제가 이거야. 말씨만 보드라운 걸 알아도 말씨만 보드러운 사람을 선택해. 어떤 뭐 본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씨가 부드러운 사람. 그냥 내 앞에서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게 영숙님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순진했다고? 순진한 사람이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씨가 다정한 거 물론 좋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도 좋지. 근데 그 사람이 어제 바빴어요? 오늘 바빴어요? 라는 말에 이 사람 어제 다른 사람 선택해놓고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뭐 울분을 토한다 했을 때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깊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울분을 토하면 날 원망하네? 가. 이 사람이 다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네? 좋아. 이게 너무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알잖아, 지금. 말투만 부드럽다는 거 알잖아, 지금. 그래서 내용은 안 그러냐고. 내용은 안 부드럽지. 차갑지. 행동도 차갑고. 근데 영숙은 나는 말투만 이렇지. 근데 영숙이 말투만 그런가요? 근데 박은 말투가 엄청 귀엽대. 또 귀엽다는 말에 이제 영숙은 또 기분이 확 풀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런 말에 이제 안 속아.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 마음이 풀렸기 때문이야. 속았기 때문이야. 속고 싶기 때문이지, 정확히는. 그래서 뭐 귀여운데, 그러면서 말만 저래 말만 번지랴. 근데 귀여운데라는 말 듣고 이제 벌써 풀렸죠.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런 말에 바로바로 풀리고, 저런 말에 뭐 저런 말해주는 사람에게 현혹될 수 있지만, 실은 이제는 더 무게감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을 또 보려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물론 박님이 저런 말도 잘하고 무게감도 있고 어떤 본질적으로 또 깊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요. 근데 있고 이제 매력적이다. 아주 그냥 좋은 얘기를 다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이제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원래 예쁜 것들은 자기가 예쁜 거 다 알아, 이러면서 그 외모 칭찬들을 또 해줍니다. 영숙님이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되게 칭찬받고 싶은 면이 있잖아요. 영숙님이 열심히 발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어쨌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찬이라고 하면은 영숙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겠죠. 왜냐면 공무원인데 이게 내돈내산으로 했어야지. 근데 이제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제 협찬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조직에서 그게 뭐 겸직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 내돈내산이다. 내돈내산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물인데 당연히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 변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이건 영숙님을 위해서 하는 멘트야. 왜냐면 영숙님 입장에서는 내돈내산인데 내돈내산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알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영숙님은 지금 마음이 아주 녹아내리죠. 근데 이러면 안 돼. 지금 영숙님 이런 거에 막 바로바로 기분 풀리고, 그리고 이런 걸로 바로 꽂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본인이 더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멍청미가 있잖아. 멍청미는 뭐야? 아무튼 귀엽고 그런 게 있대. 어쨌건 미가 붙었으니까 뭐 좋은 말이겠지.
그래서 옆에 앉아있으면 뭐 조그맣고 귀엽다. 그러면서 박은 또 이상한 플러팅을 해. 내일은 어떻게 하냐? 대구 안 가? 출연자들이 다 같이 대구를 가기로 했어요? 대구 가서 곱창 먹기로 한 거야? 대구가 정숙님 고향이죠. 정숙님 있는 곳이지. 그래서 내가 빨리 결정할 수 있으니까 대구 가냐? 근데 자꾸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봐. 그래서 대구 가냐예요? 커플이냐예요? 그러니까 커플이 되면 내일 어디 가지? 이제 영숙님은 또 배시시. 그렇게 이렇게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지금 뭐야 혼자 커플 확신 이러지만 배시시로 어느 정도 박과 서로 커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된 상태지. 박은 보다 보니까 귀엽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귀여운 거 좋다. 그리고 영숙님도 저는 확실히 남자가 귀엽다고 하면 끝났다. 근데 나한테 귀엽다는 표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던 데이트할 때만 좋다 재밌다 하고 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을 조금 진압해줬다. 그러면 영숙님은 지금 이 말로 생각해보면 박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불안했다. 그런데 박이 표현해서 불안이 진압됐다. 그러면 백김 안 만나도 되잖아요. 백김에 대해서도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마음이면 백김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의 정체는 데이트할 때만 좋다 재밌다 하고 뒤가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했던 거면 뒤가 있기를 바래서 불안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백김을 놔도 되겠네. 불안을 진압해 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1대2 데이트가 끝나서 돌아오는 상황부터 또 보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한테 맛집을 데려가는데 데이트가 1대2 데이트가 끝났으니까 뒤어 들어오는 백김님과 1대2 데이트 팀들이 오는군요. 그래서 뭐 모기약 얘기하고 아우 간지러워 죽겠어. 뭐 간지러워 죽었다는 사람 처음 봤어. 정말 아재 개그 할 때 딱 맞는 뭔가 등산할 때 나왔으면 다들 자지러지는 그런 개그 같아요. 아마 미스터 황님의 가장 많은 활약이 있었던 게 이 장면이 아닌가. 여기서 영자님이 와서 식사하셨나요? 미스터 황 먹었죠. 지나침. 미스터 황이 뒤로 가버리는 상황에서의 영자님 표정. 아, 이게 미스터 황 너무 애같이 구는 것 같아요. 황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데이트할 때는 뭐 빨리 들어가자고 하고, 그리고 영자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놓고, 자기는 16 영자님하고도 이렇게 만나보겠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이거 하나로 저렇게 이렇게 딱 가버리는 게, 십정숙님이 아침까지 어깨동무로 갖고 난리친거나 저거나 맥락상으로는 비슷한 행동이지. 근데 이게 저게 황님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우물 안에서 너무 오래 살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게 합리화를 했고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에 뒤로 숨어가지고 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뭐 황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처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하는 말들을 어떤 논리적으로 배열을 하려다 보니까 황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야. 어쨌건 황님 원만한 합의 이루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숙님은 가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정숙님한테 바래다 줄까? 아니 이 백김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왜 자꾸 정숙님하고 자꾸 저러지? 그러니까 백김님은 정숙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는 맞는 것 같아. 백김님 입장에서 정숙님은 되게 재밌는 친구, 그리고 솔로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백김님 생각만큼 정숙님이 그렇게 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백김님 생각에서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술자리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1대1로 3번, 4번 거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백김은 그래서 완벽히 내가 거절됐고 이제는 쿨하게 정수님 쿨하게 나랑 친구 먹겠지, 뭐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십정숙님은 그렇게 쿨하지 않아. 암소 하신데 무슨 자꾸 쿨이 어딨어. 저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와서는 친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는 좀 백김님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 백김님이 워낙 또 노련한 면도 있고 선도 잘 지키니까 저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왜냐면 정숙님이 확실하게 마음 정리를 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니까 또 정숙님은 자기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아. 그리고 정숙님이 한편으로는 술자리 아까 이렇게 데이트하면서도 세게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 백김이 사과도 하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대처했거든. 정숙님을 편하게 여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백김은 좀 정말 속이 후련한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숙님이 여기서 아무튼 후련하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후진 드립도 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러면서 정숙은 오빠가 안 한다고 하니까 선택을. 근데 백김이 선택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죠? 영숙을
서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백김 머릿속에서 영숙과 나는 서로 커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영숙님이 그런 뉘앙스를 어느 정도 풍겼거든. 그래서 백김은 뭐가 해볼 거다. 나는 영숙이랑 뭔가 해볼 거다. 근데 정숙은 나는 힘들다고 보는데 뭐 그런 말을 해. 정숙님도 이렇게 말 조심하고 생각이 깊은 그런 캐릭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투명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는. 근데 여기서도 힘들다고 보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도 그래 뭐 하고 넘어가야지 일단. 저기서 뭐 굳이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백김도 시병숙이 미스터 박을 뭐 계속 선택을 했으니까 알긴 알죠. 근데 정숙은 아니 뭐 굳이 이 얘기까지 하냐라고 이제 계속 말리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백김 뭐해? 뭐 흑백요리사 시식단이야? 그냥 밥 먹고 다녀? 그럴 순 없잖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솔직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시병숙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마지막 밤에도 여전히 헤매는 그들의 마음인데 미스터 박이 맥주 한잔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에 백김님이 하려면 가지고 와야지. 이제 백김은 뭐 갖다 달라는 거야? 백김은 박이 애매하게 구니까 영숙도 좀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나 봐. 그러니까 가지고 와. 근데 이제 박은 아유 형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 혹시라도 일부러 안 마시시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드실 거라면 제가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오해가 있었어. 그래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정숙이 재밌어해. 뭐 경쟁하는 거냐고. 그러다가 또 여기 앉는데 이게 백김님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남의 다리 위에 이게 앉을 뻔했잖아.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또 백김님 연배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자꾸 스킨십 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숙님이 있으면 잠깐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앉아도 되는데 이제 아마 저렇게까지 깊게 앉게 되지 못할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앉으려던 게 아니라 살짝 걸터 앉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걸터 앉으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고지 사고. 근데 이게 백김님이 이 전에 했던 그런 장난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자꾸 더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그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근데 여기서 정숙님이 기분 풀렸다고 또 이런 드립들을 딴 거 털에게 안 타서 괜찮아. 그러면서 배도 빠지지 않고 털 있는 사람 좋아요? 지금 배가 취한 상태거든. 배가 취해가지고 16영자님이랑 좀 그런 방송에서 말하기 불편한 것까지도 막 얘기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털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이런 드립들을 또 오고 가죠? 이런 드립들 오고 가고 막 여기서 또 여기 팔도 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또 어깨동무도 하는 막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또 그렇게 고기가 다 익어가는데 안 오니까 옷을 만들어 입나? 근데 안 오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얘기. 십영숙님과 16영자님이 대화를 하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제 16영자님이 그 경제력에 대한 그런 걱정을 얘기하니까 십영자님은 넌 그래도 그만큼의 대화 진도가 나갔네. 16영자님은 지금 한 사람만 보고 있어. 그런데 십영숙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까도 인터뷰할 때도 내가 불안했던 거는 박이 오지 않을까 봐. 그 뒤에 표현이 없어서. 그래서 표현을 하길 바랬다. 박 얘기만 했지. 여기서도 너는 그래도 지만큼의 대화가 나갔네. 진지한 대화 진도가 부러울 뿐. 그러면서 어땠어 오늘? 저 진지한 대화가 부러운 게 백김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바로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그런 이야기를 아예 한 게 없어. 라고 이어지는 걸 보면 지금 시병숙님은 박에 대해서만 진도가 안 나는 걸 서운해하고 있잖아. 그리고 아까도 인터뷰에서도 박 얘기만 했잖아. 박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실은 시병숙님은 백김을 고려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16영자 앞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박에 대한 서운함, 박에 대한 언급, 박이 어떤 표현을 해줘서 마음이 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백김과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거를 마음을 못 들여다볼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나쁘다기보다는 시병숙님이 자기의 감정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걸 모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을 받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상이 어떤지 건전재정인지 그러면서 제가 알아요. 지금 백김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 영숙님이 백김도 고민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요? 누구 얘기예요? 백김도 없고 박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 그냥 박 얘기잖아 지금. 백김은 아예 고려되고 있지 않아. 그래서 16영자가 대충 정보를 안다 이러면서 세전 세우 이러면서 세우로 1500. 세우로 1500이면 세전으로는 거의 2000 훌쩍 넘는 거 아니요? 아주 엄청나군요.
근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원에서 또 다른 곳에 강사로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는 했으니 뭐 현재 실제로 상황은 모르겠어. 2,500에서 3,000 사이인데 그렇게 이제 박의 건전한 재정을 알게 됐고 그렇게 영숙님은 밝은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가인지 물어볼 뻔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 자기소개 때 그런 말은 또 할 법도 한데 그런 거는 또 전혀 언급이 안 됐네.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그치, 나에게 푹 빠진 백kim 같은 남자, 자상한 남자, 행동도 자상한 남자, 그 남자를 놓치는 게 아까운 마음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존재하긴 했을 거야. 근데 이미 이런 데서도 계속 미스터 박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백김이 아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이상하고 그러면서 혼자 산다던데 여기서도 그냥 미스터 박이야. 백김 없어. 그냥 박이야. 혼자 사는데 월급이 1,500. 능력 있네.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냐? 응? 나는 2번이나 선택하고 같이 산책하자고 했고 아무런 표현을 안 하니까 미적지간한 반응이 서운하다. 그랬더니 이제 박은 다 좋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다 왔어. 항상 1대1로 말하면 긍정적이야. 근데 이제 뒤에 행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행동이 없으니까 이제 백김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모진 바람에도 나를 지켜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건전한 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어떤 본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이분들의 어떤 영숙이라는 캐릭터, 뭐 미스터 박이라는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실제로는 그거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겠지. 미스터 벤은 22 영숙님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2 영숙님 어땠어요? 약간 22 영숙님에 대해서 그런 부채감이 있나? 근데 뭐 여기서 박은 아프로디테랑 뭐 동네도 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설이면 혼돈의 노간이 아니야?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지 백김이. 근데 백김이 예를 들어서 진짜 좀 더 짜치는 사람이었다면 이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시병숙님한테 가서 박은 고민하는 것 같던데? 박은 아프로디테랑 동네가 같아서 그쪽으로 틀 마음도 있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이게 진짜 나이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정숙님을 헷갈리게 한 건 있지만 우리는 백김님이 정숙님에게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놈의 이제 손버릇이랑 능글맞음 때문에 이제 오해를 사긴 했지만 여기서도 페어플레이 하긴 했지. 백김님이 진짜 페어플레이 아니었다면 가가지고 시병숙한테 박이 이렇게 말했는데 좀 힘든 거 아닐까?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영숙한테 공수표 날리는 거지. 나는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사람이니까 실은 출장이 잦아. 여기저기 다니면 사진 찍을 수 있어. 내가 주말마다 갈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공무원이어서 그럼 뭐 안 속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데이트하면서 시병숙님한테 계속 털렸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뭐 하냐고. 선택 안 했는데 취조당하고. 근데 정숙님이 여기서 또 오지랖을 부립니다. 영숙이는 좋아서 표현하고 다가가는데 박이 표현을 덜하니까 그만큼 서운하다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물론 정숙님은 백김님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영숙과 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숙을 좋게 표현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보살피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뭐 성격이 그런 거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알아도 서운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백김은 이 얘기를 들었죠. 지금 어쨌건 두 사람이 완전히 커플이 된 건 아니구나 라고 오해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뒤에서 수작을 부리진 않고 정말로 그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 마음도 확인하고. 정숙님은 영숙과 미박이 이어지면 본인도 백김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백김이 없을 때 한번 물어봅니다. 박은 아니 나는 당연히 창원이지. 창원은 시병숙님을 뜻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정숙님이 이제 살짝 미소를 보이고요. 백김과의 관계가 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백김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한 건 맞죠. 그때 시병숙님이 오니까 정숙님이 데리고 갑니다. 야 옥상으로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담배 피러 가나? 뭐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박은 너 선택한대. 22 영숙 거리 가까우고 다 좋은데 어쨌건 너래. 거리가 걸리는 것밖에 없대. 근데 영숙님이 그걸 모르겠어? 알아요. 다 아는 정보예요. 여기서 정숙님이 영숙님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영숙님은 별로 그렇게 고맙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 아는 정보였거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근데 여기서 영숙님은 왜 언니가 오지랖이지?
박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서운한 게 아니고 표현을 안 해서 서운한 건데 저런 표현은 박이 해줘야지 왜 언니가 해?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자기도 표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한다고. 그래서 표현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안 하냐니까. 근데 지금 영숙님에게 정숙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닥 좋은 인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날이잖아. 이날 당일날 언니 나한테 서운한 거 있냐? 라고 물어본 것도 이날이고 그래서 뭐 재밌게 놀자고요 하면서 이렇게 정숙한테 얘기를 했던 것도 이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숙님이 그냥 언니가 나 챙겨주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또 한편으로는 백김에 대한 마음도 아니까 속보이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치 뭐 영숙 입장에서 뭐 이미 나한테 뭐 귀엽다고도 했고 다 알지. 그러니까 정숙 씨는 너무 속보이는 오지랖을 해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쩌면 영숙 씨는 지금 정숙 씨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지금 좀 더 짜증이 올라가지. 언니가 지금 자기 그것 때문에 오지랖을 부리네? 백김 때문에 그러네? 지금 알죠? 영숙님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붙고서 그렇다고 표현한대. 그러면서 또 나머지 여성 출연자분들도 다 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빠져주죠. 벌써 이렇게 박하고는 우리로 묻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져줄까 했는데 옆에서 정숙님이 둘이 이야기 좀 해. 아 자꾸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시키고 알아서 할 건데. 그러니까 영숙님 거기서 대꾸도 안 하잖아. 박은 내일 만약에 최종 선택을 했어. 같이 밥을 먹어 따로 밥을 먹어. 더블 바인딩인가요? 이미 최종 선택을 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하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최종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선택 할지 말지가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궁금한데 이미 박은 이제 최종 선택을 하겠다 너도 할 거잖아 라고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숙은 이 남자 자신감 보소. 그러면서 이제 거리 얘기를 묻습니다. 계속 거리 얘기하는데 올 수 있냐. 근데 지금 창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창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또 올 수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지. 이게 두 사람이 장거리 대화를 전에 뭐라고 나눴었지? 장거리 연애는 왜 고민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거리 연애면 어디서 만나요? 데이트 장소는 어디로? 서로 왔다 갔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동. 그러면서 영숙님이 이렇게 말했어. 저는 공무원이니까 주말에는 시간적 여유가 무조건 있고 공휴일은 무조건 보장. 이때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가자. 나는 주말에 무조건 시간이 있다. 라고 말했으면 이때는 영숙님이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을 내고 싶게 만들어야 하네. 근데 지금 영숙님은 태도가 좀 바뀌었단 말이야. 올 수 있어요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말이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거지. 물론 이건 뭐 거짓말을 하긴 좀 그러는데 그런 뉘앙스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 전에 두 사람이 이제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때는 영숙님이 한편으로는 박이 좋으니까 아쉬운 입장이었을 때는 나는 주말에 무조건 시간 낸다. 공휴일도 무조건 시간 낸다. 시간 있는 사람이 가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여기서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근데 박은 창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차가 좋을지 KTX가 좋을지. 근데 여기서 차는 안 된다니까. 한 4시간 걸릴걸요? 근데 운전하는 걸 뭐 힘들어하지는 않고 그래서 KTX로 3시간, 버스로는 4시간. 운전하면 4시간. 근데 인천도 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장거리를 안 해봤지만 여기는 다 해봤더라고. 그래서 못할 건 없다. 막연하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박은 저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실은 박이 기다리는 말은 영숙 씨가 이 전에 둘이서 여기서 했던 말처럼 영숙 씨가 아유 내가 시간 있으니까 내가 갈게 라는 말을 조금 기다리고 있긴 해요. 박은 그런 연애를 해왔던 사람이야. 박은 여기서 두려운 거 무릅쓰고 남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박의 표현을 보면 실은 영숙 씨가 알아서 내가 갈게 라는 말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안 되면 연애가 되기가 힘들죠. 박은 저런 노력을 하면서 절실하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이제 그런 성격은 또 아니니까 이 연애가 이어지려면 결국 영숙님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 근데 이제 박은 어차피 이제는 두 사람이 최종 선택을 어느 정도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오늘 밤을 노렸어야지. 영숙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밤 노리겠다고 인터뷰했다. 근데 데이트 이후 계속 못 만나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다. 근데 박은 자기가 선택을 안 해놓고 뭘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해. 계속 선택 받아놓고 선택은 자기가 안 해놓고. 그래서 내가 눈치가 없던 것도 있지만 용기가 없던 것도 있고 경쟁자도 많고 내가 승부욕이 높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어쨌건 나는 그런 걱정했어. 혹시 이 사람이 회피형인가? 근데 회피형을 얘기하려면 실은 영숙님이 더 회피도는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어떤 감정의 변화를 타인의 감정의 변화로부터 회피해버리는 면이 있잖아요. 정숙님이 그렇게 울 때도 그냥 그 자리를 뜨고 본인이 회피도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근데 감정이 또 격렬하고 그 안에서 또 부딪히는다 보니까 자기가 회피형이라는 거를 모르나? 회피도도 높고 불안도도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회피형 진짜 싫어한다 이렇게 걱정을 좀 했대. 근데 회피형 적극적이지 않고 회피형 같은 모습이 보일 텐데 나솔사계 이번 회차에서 영숙님이 했던 말이 영숙님의 말로 반박이 되는 것들이 있죠. 몇 개. 아까 장거리도 이 전에 했던 영숙님의 말로 반박이 되고 영숙님이 막 불편했어요 라는 말은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라는 영숙님의 말로 또 반박이 되고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뭐 따라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경쟁체제라는 본인의 말로 반박이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편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계속 회피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건 물론 감정적으로 회피형이라고 정의되진 않지만 어떤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모두 외부에서만 찾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비난받는 거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나서 운이 없게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비난해 왔어.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어떤 비난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으면 아니다라고 도망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회피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건 박은 시작이 쉽지 않대. 그러면서 최종 선택의 의미는 뭐냐. 이게 지금 맥락으로 따지면 박이 아까 그랬잖아요. 최종 선택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최종 선택의 의미는 뭐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최종 선택이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선택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박은 시작을 해보겠다는 건데 근데 사랑으로 커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도 밖에서 두세 번 만나보고 그래서 약간 썸 타는 사이인 거지 그렇게 되면. 창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 가보고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영숙 씨가 말했던 대로 뭐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일단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겠죠. 근데 갔는데 뭐 고양이랑만 놀아 이러면서 농담을 하고 이 정도면 아까 표현도 했고 여기서 최종 선택의 의미를 서로 공유했고 그리고 창원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최종 선택을 하고 나서 간다는 뜻이니까 박이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돼. 영숙님이 그 정도도 캐치 못할 정도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영숙님이 백김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박이 없었다면 백김하고 최종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뭐 백김을 갖고 놀았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고 백김님이 분명히 그 노련함이 있었고 차분함이 있었고 다정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영숙님은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것도 맞고. 근데 영숙님은 과의 대화에서 다행이다 싶었죠. 갈팡질팡한 사람 아니구나. 갈팡질팡한 사람이 아닌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지금 갈팡질팡한 상황인데 그러면 백김은 다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박이 오늘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주어가 있죠. 미스터 박이. 그 이후의 상황을 계속 그려나가려는 모습의 대화도 있었고 아직 선택 안 했는데 이미 서로 선택한 줄 알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선택한 줄 알고 얘기를 했긴 했죠. 그래서 귀엽기도 귀엽고 그렇게 내가 귀여워하는 사람이 최종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을 최종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평행 세계에서 박님이 나솔사계에 참전을 안 했다면 백김님하고 잘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영숙님에게 미스터 박을 선택하지 않을 선택지가 있냐는 거지. 자기 마음을 좀만 더 들여다봤다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력 때문에 자기의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영숙님도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클까 두려워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했지. 욕심이지 근데 그건 욕심이야. 그래서 백김은 지금 시병숙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지.
근데 정숙은 둘 이미 됐어. 완전히 된 것 같던데? 그러면서 계속 말려. 선택한다던데? 계속 말해 저걸. 그러니까 정숙님은 그냥 뭐 하나 꽂히면 계속 말하는 버릇이 있더라고. 내가 못 가는 건 정숙님 때문이야. 그리고 장거리 때문이지 절대 둘을 저울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야.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지. 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영숙이 선택하면 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백김님이 만약 좀 철없고 감정적인 사람이면 그만 말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원래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정숙님이 한 네다섯 번 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거리 얘기하고 하더만. 근데 여기서 정숙님이 선택한다더라고. 최종 선택은 고민하고 있던데. 선택한대. 계속 얘기해. 그래서 거리 빼고 잘 맞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으니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 느낌이 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도 이게 감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감정적인 답을 내려놓으면 그거를 구현할 때까지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김님도 옆에서 계속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싫어. 근데 이제 여기서 기분이 많이 안 좋죠. 그래도 정숙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영숙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내가 쏟은 정성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백김님의 이거는 욕심이지. 아무리 백김님이 정성을 쏟았다고 해서 발광 목걸이를 만들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오지 않으면 상실감은 크지. 그래서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진짜 힘들었다. 왜냐면 진짜 백김과 영숙님의 데이트는 그 다리를 건너고 이제 그런 장면들,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시병숙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쵸? 이제 이게 마지막 날 밤이거든요. 이제 박과 영숙은 산책을 하고요. 두 사람의 산책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미스터 박이 이제 고양이 하나 주게 고기 없어요? 하면서 고양이를 주려고 하는데 백김은 고양이 주니까 계속 오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좀 갈등이 있네요. 박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 주게요. 구운 사람은 백김인데 왜 고양이에게 주는 건 박이죠? 어쨌건 사람 먹으려고 구운 거니까 그렇게 이제 고양이에 고기를 주고 고양이를 키우는 영숙은 저런 것도 좋아 보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영숙을 부른다. 영숙? 하니까 20영숙이 잠깐 봐. 너 말고 10영숙 먹을 거야? 잠깐 이야기하고 해. 지금? 가기 싫으니까 이거? 지금? 계속 물어봐. 그렇게 박은 신경이 쓰이고 백김은 영숙에게 재밌게 놀다 왔어? 좋았는갑지? 좋았죠. 인터뷰에서 좋았다며. 되게 좋았지. 그래서 2대1 데이트인데 뭐 얼마나 깊은 대화가 됐겠어요. 갔다 왔어도 대화하고 깊은 대화 했잖아요. 왜 그래. 근데 뭐 백김한테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비난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에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서 영숙님의 말을 떠올리면 뭐 너무 다르니까 백김은 영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게 당연해 실은. 근데 영숙은 그래서 고민 진짜 많았어요. 영숙님이 고민이 많았대. 솔직히 말하면 아까는 내가 고민한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장면을 같이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절대 출연자들의 DM이나 아니면 뭐 그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디 가서 악플 달거나 게시물 올리거나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막 신신당부했잖아요. 오늘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이게 지금 영숙님이 시작하는 이런 빌드업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야 실은. 근데 그거를 카메라가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지금 영숙님이 여기서 보여지는 이 전에 정숙님하고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그 대화를 할 때도 영숙님의 어떤 정치력이 빛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실은 어떻게 보면 영숙님의 정치력이란 말이야. 그 문제는 영숙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 세계관 안에 존재해.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안의 세계관에서의 정치는 달랐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정숙을 여기서 언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PTSD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 나만 억울한 일들을 사람들은 살면서 겪는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관계를 힘들게 되고 지금 여기서도 백김이 너 왜 나 선택하지 않았어? 라는 말에 미안 나 박이 더 좋아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나 봐. 그래서 내가 실은 너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자기를 탓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비난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 탓을 해야 돼. 누군가 원인의 화살을 돌려야 돼. 근데 지금 영숙님 입장에서는 이날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하면서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영자나 이런 친구들에게도 호응을 얻었고 정치적으로 이겼던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날 정숙이 자기를 미워했고 아까도 속보이는 조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정숙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있던 상태였어. 그러니까 정숙님이 미워서 담그려고 했다, 그게 절대 아니고 정숙님 때문에 자꾸 내가 힘들어졌다, 이것도 정숙님 때문이다라고 그냥 생각이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민한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백김은 이해가 안 가죠. 고민한들 선택하지 못했다고? 시병수국님은 카메라로 다 찍히고 있었다고 한들 실제로 정숙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백김이 압박을 하니 나 비난하지 마, 제 탓이야 라는 얘기로 흘러간 건데, 그 과정에서 영숙님은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영숙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왜 날 억까하지? 라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왜 이렇게 날 비난하지? 그거는 10기 때도 영숙님이 했던 말이야. 비슷한,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항상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 말은 세상에 손가락질이 두려운 사람이고, 비난에 대해서 경기가 있는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언제 비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백김의 저런 말에 더 강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거지. 스스로 나 백김도 좋지만 백김 놓치기 정말 아까워요, 근데 나 박을 선택하지 않을 일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진심에 가장 가까운 말인데, 이 말을 못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비난을 피하는 삶을 살으니까. 실제로 백김이 비난하지 않거든요. 영숙님 얼마든지 얘기해도 백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백김 능글맞고 손버릇이 좀 안 좋긴 해도 사람 자체 굉장히 어른스럽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기에서 영숙님이 저렇게 할 말을 못하고 이래버리면 인성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백김한테도 실례인 거야, 실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런데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조용히 타고 가고 가면 그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변태 취급을 해. 언제 갑자기 변태가 될지 모른다고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막 손에 있던 샤프를 들고 막 나를 노려보고 있어. 그러면 물론 나도 무섭긴 한데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겠지. 혹시 모르니까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널 그런 취급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취급 자체가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 백김에게 그런 말을 솔직히 못하고 압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 했던 건 백김에게도 무례한 행동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영숙님은 이제 상황이 딱 그랬어. 근데 무슨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그냥 50대 50으로 끝까지 고민했는데, 근데 이 전에 인터뷰에서 50대 5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이런 수치가 뭐 그렇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이때 인터뷰에서 45대 50인가 그랬어. 또 결국 영숙님의 말로 영숙님의 반박이 되는 상황인데 55대 45잖아. 물론 근데 이 정도면 고민할 수 있어요. 55대 45로도 고민할 수 있고, 이게 뭐 숫자가 막 55대 45나 50대 50이나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최소한 우열이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80%의 진실 속에 자꾸 거짓을 숨기는 것 같은 거지. 50과 55면은 뭐 10%의 차이니까 뭐 90의 진실 속에 10%의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실은 이게 1인칭으로 저기 안에 있으면 뭐 정치력이 약하거나 이런 거에서 둔한 사람은 그냥 먹히는 거야. 뭐 먹힌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 뭐 영숙님, 사람들은 영숙님이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 아니 왜 영숙님한테 그렇게 압박했어? 라고 정숙님이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야. 백김한테도 아니 왜 원망하고 그랬어? 비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경험을 살면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쨌건 우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지. 아까는 초중 선택이 거의 합의가 된 것처럼 최소한 박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어쨌건 그 화살을 돌리는 데 집중해. 상대에게 내 진실을 전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돌아올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오히려 확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걱정해서 뭐 박한테 가는데 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나는 거절해도 괜찮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지 왜. 근데 이 정숙 언니가 나한테 어젯밤에 서운하게 생각하고 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경쟁 체대인데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해놓고 그걸 신경 써서 못 갔다고? 재밌게 노는 마음으로 하기로 해놓고? 이것도 영숙님의 말이 영숙님의 말로 반박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의견을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런 외부적인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영숙님 얘기는 그냥 영숙님 말로 반박이 돼요. 영숙님이 했던 말들이야, 실은. 오빠가 나한테 호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언니한테 언지를 안 준 거에 대해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지를 얘기 나오니까 그거는 맞아요. 이건 심영숙님 말이 맞아. 언지를 줄 필요는 없는 건 맞아. 이게 심영숙님의 말이 사실 연결해놨는데 그 연결고리가 없어. 그러니까 십정숙님이 저렇게 언지를 안 줬다라고 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도 맞아. 내가 백김에게 아는 것도 맞아. 근데 이거가 인과관계가 있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인과관계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연결을 해버린다는 게 상당히 좀 노련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사실을 나열하긴 했어. 그러니까 저 언질 얘기도 실은 이렇게 되면 백김도 박한테 가서 아니면 여기 영숙한테 와서 박이 아까 아프로디타랑 거리 가까워서 지금 상황 뭐 이렇게 막 아사리판 나게 할 수 있다던데? 뭐 그런 얘기 전달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걸 덧붙여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2대1 데이트 갔다 와서도 언니가 오는데 내가 바로 나가고 이랬거든요. 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오케이. 다 사실인 거 알겠어. 이제 정숙 언니가 그런 게 다 쌓인 거지. 그래서 언니랑 화해해서 그걸 풀었는데 풀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 했대. 정숙이 오늘 가서 혼도 내고 풀고 와야겠다. 오빠랑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거를 영숙 씨 입장에서는 어떤 비난의 화살을 돌릴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비난을 피할 정도로 했고 이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숙 언니를 배려해서 그런 거다 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쓴 거지 정숙 씨를 뭐 저렇게 해서 겸사겸사 묻으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김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20대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 정숙 언니가 이 사람에게 백김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백김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상황에 미치는 파급력, 내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이 관계가 어떻게 갈지 그걸 예상하는 것, 그게 어른이 할 행동이잖아요. 즉흥적으로 내가 그냥 비난받으니까 얘 탓이야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얘 탓이야 하는 순간 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내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백김에게는 나는 너를 선택할 마음이 있었는데 정숙님이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하면 백김은 아, 영숙은 나에 대해서 여전히 호감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정숙 씨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와, 어떻게 저기서 나를 파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게 카메라가 안 찍고 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쳐. 근데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지금 영숙님이 이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몰입해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숙 씨는 원만하게 서운한 거 풀고 와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 본인에겐 선택지가 있었고 본인은 선택한 거잖아요. 이거 2대4만 뽑아내면, 이 장면만 뽑아내면 나 백김 씨 사랑해요. 근데 정숙 언니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가요? 파리 연인 설정 같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자님하고 얘기할 때도 다 박 얘기만 했잖아. 지금 너무 취했어. 자기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본인 역할에 취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백김은 내가 십영숙한테 보여준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둘이 같이 나한테 왔다고 해서 십정숙님이 그렇게 신경 쓰였을까? 그러니까 백김은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정숙님한테 이성적 호감을 보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정숙님 때문에 이 내 사랑이 방해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백김 입장에서도 속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님이 왜 이랬는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백김은 정숙 씨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오해가 쌓이니까 아니 왜 자꾸 내가 안 좋다는데 자꾸 끼어들지? 나를 그렇게 뭐 밤새 어깨동무 때문에 난리를 쳐놓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이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백김님이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으면 이 얘기 듣고 정숙님한테 가서 따져요. 아니 누가 이렇게 내가 너 안 좋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막 따져버리면 진짜 이건 판 이상해지는 거야.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왜냐면 영숙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영숙한테 말을 세게 못해. 정숙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파국이지. 그러면 테이프 깎아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건 그렇게 행동은 안 했어도 속으로는 미울 수 있지. 속으로는 정숙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숙 씨는 정숙 대로 억울하지. 이거 방송 보면서 되게 속 많이 상했을걸? 영숙 씨도 그 비난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고 그걸 피하고 싶은 일종의 PTSD가 있는 건 알겠어. 상처가 큰 건 알겠어. 그러니까 정숙님 때문에 영숙님은 내가 소외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김은 만약에 둘이 같이 왔어도, 근데 영숙은 둘이 같이 갔으면 언니가 조금 더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백김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조금의 불편함이 핑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백김에 대해서는 마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불편해 하더라도 나는 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잖아. 백김 오해했어요. 영숙님은 박을 더 좋아합니다. 최소한 55대 44로 영숙님 피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근데 백김은 정말로 50대 50이라고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면 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야지. 정숙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백김 입장에선 정숙님의 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못 해야 되나? 라는 게 되는 거잖아. 나는 정숙 만날 마음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건 영숙인데 영숙이 정숙 때문에 안 와? 근데 영숙은 지금 일단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으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불편했어요. 그러면 백김한테는 두 가지야. 하나는 기회가 남았다고 얘기가 들려버려. 그리고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 정숙이 원망스럽지.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정숙님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끼는 게 불편할 것 같았어요. 불편한 상황이 없었다면 백김한테 왔다는 얘기처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백김을 희망 고문하는 게 되고, 아니면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나는 박과 얘기했을 때 좀 더 좋다. 백김을 근데 놓고 싶지 않다. 차라리 그렇게 말했으면 욕 안 먹어요. 사람 그럴 수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백김? 매력 있어. 자상하고. 그래서 나 박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백김을 놓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완전 미친 짓 하는 것 같은데 나 그래도 둘 다 좋아서 지금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니 솔로나라인데 뭐 누가 뭐 그렇게 심하게 욕합니까?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하면. 근데 이 정도까지로 사람들이 불편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백김이 아직 결정 못했어? 결정을 거의 솔직히 한 셈인데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는 저쪽이랑 많이 얘기했고, 대화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16년한테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대화의 진도가 나가고 싶어 했던 거는 박이었고 최종 선택에 대해서 서로 언급이 됐던 것도 박이었던 것 맞지. 그래도 진짜 많이 양보해서 결정을 못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아직 결정 못했어? 라는 말에 뭐를? 아니 뭐 내일 아침 식사 메뉴를 결정 못했냐고 물어보겠어요? 뭐를이라고 물어보는 게 왜 뭐를이라고 물어보겠어? 뭔지 몰라서? 알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은 결정을 어느 정도 했단 얘기잖아. 본인도 알잖아요. 왜 뭐를이라고 물어봤겠어? 대답하기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든 대답이 이미 결정이 나 있단 얘기잖아. 그래서 최종 선택이요? 그러면 뭐 최종 선택 말고 뭐겠어. 근데 이제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근데 또 박상 백게임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올라오니까 결정을 했다가도 또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진짜 이것도 정말 영숙님의 말을 100% 다 믿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방송에 나온 영숙님의 말을 100% 믿는 상황을 전제하에 풀어나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김님이 웃습니다. 아주 인류야? 이런 상황에서 웃어? 왜? 결정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백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거든? 당장 내일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어. 자는 시간 빼면 뭐 10시간도 안 남았을 거야. 결정해야지. 결정해줘야지.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어차피 백김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결정해주냐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내가 누군가를 거절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저 순간의 감정으로는 결정 못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해야죠. 실시간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영숙님이 고민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게 왜 안 보였냐? 예를 들어서 아까 16영자님이나 얘기할 때 백김 얘기했어요? 안 했어. 박 얘기했어. 그리고 박하고 산책했고, 백김이 산책하자고 했을 때 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시간을 끌었고, 지금 고민을 한다기에는 박과의 진도, 이런 대화의 진척이 더딘 걸 아쉬워했었지. 물론 영숙님이 고민하는 얘기나 그런 걸 많이 했겠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다 편집이 됐겠지. 우리가 보는 캐릭터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영숙님은 했겠죠. 그래서 영숙님이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뒤를 생각했을 때 나중에 거기서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사는 걸 얘기했지. 백김도 제일 숙제래. 확실한 건 누구 하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주말 부부. 나는 주말 부부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박이 내려온대요? 박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박과의 거리나 뭐 백기막의 거리나 도찐개찐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는 가능해도 주말 부부는 안 된다. 근데 뭐 그건 이해해요. 뭐 결혼하면 그래도 같이 사는 거 싶지. 그래도 좋은 명분이 또 하나 생겼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내 마음 탓이 아니고 거리 탓이야 라고 할 만한 또 좋은 명분이 하나 생겼지. 내가 스스로를 내가 탓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면이 자꾸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백김은 또 침묵이 흘러가니까 일단 어느 정도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백김은 어쨌든 이야기 잘 들었고 좋은 시간이었고, 마치 이제 이별을 고하는, 이 사람에게 이별을 들은 것 같은 멘트로 좋은 시간이었고 라고 과거형으로. 근데 나는 오빠랑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마지막에 뭐 좋은 말 해주려는 거는 좋아요. 근데 백김은 어떻게 보면 나는 표현을 많이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백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었는데 표현을 나는 못 받았는데, 이제 나도 표현할 기회가 왔을 때 상황이 그랬다. 그거를 아쉬워하기도 좀 했었다. 그러니까 영숙님은 자기가 표현할 기회가 왔을 때 상황이 좀 그랬고,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건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박이 더 좋았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박의 표현을 기다렸고, 그거를 좀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박과 시간을 보내는데 썼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핑계다. 핑계죠. 왜냐면 여기 와서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핑계라는 말에 영숙님은 굉장히 상처받아. 굉장히 긁혀. 왜냐면 그게 핑계라는 거는 결국 네 탓이라고 들려. 핑계대지 마. 네 탓이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백김님이 핑계대지 마. 네 잘못이야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영숙님은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런 핑계라는 말에 굉장히 긁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숙님 벌써 표정이 안 좋아져. 저런 핑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모르겠어요. 뭔가 여기서 좀 센 말이 나갈 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백김은 표현할 상황이 되면 했어야지. 거기서 뭐 상황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김님. 그 정도 표현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1대1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영숙은 1대1만 있는 게 아니어서 표현을 못했고 상황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근데 백김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돼. 지금도 둘이서 걷고 있고 산책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백김은 그건 핑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긴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 1대1로 할 때만 자기 마음 표현하나? 네가 마음이 있었는데 나한테 표현을 못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은 왜 그렇게 원망해? 저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해지죠, 가슴이.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이유를 결국 들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뭔가를 더 말하면 그냥 원망하고, 저게 방송이니까 그나마 원망이었지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비난 이런 거를 듣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도 비난받는다고 생각해버려. 원망받는다고 생각해버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박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회피해버리거든요. 뭐 상대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회피해버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만나러 가자고 또 왜 이렇게 안 와? 안 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은 백김은 원망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밤새 대화를 하고 술자리에서 거기서 잠깐 산책 못하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았지. 근데 안 했다는 거는 마음이 그만큼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그 핑계라는 단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핑계 대지 말라는 말로 들리고 그게 원망으로 들리는 거지. 저 정도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원망을 계속 듣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비난과 원망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영숙님이 안타까운 게 이런 포인트예요. 원망 프레임. 어떤 비난이 두려운, 이미 비난에 취약한 상태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진 풍파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은 1차원적이어야 돼. 단순해야 돼. 우리가 소설을 쓸 때도 입체적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입체적 캐릭터라고 하잖아. 영숙님은 입체적 캐릭터를 원하지 않아요. 단면적인 캐릭터를 원해. 한 모습만 보이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말을 하기가 어려워져. 왜냐면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게 원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숙님에게 어떤 더 이상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 살라고 해? 영양에 살라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이제 백김은 그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거리 문제로 이제 그건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만 이야기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백김은 어쨌건
바보가 아닌데 영숙님이 자기를 거절했다는 걸 알잖아요. 아까 영숙님과 박은 어때? 최종선택 얘기하고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그런 얘기까지 막 오고 갔어요. 물론 거기서 확실히 답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백김은 거절당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만 이야기했겠다. 자꾸 이야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 이러면 솔직히 내 앞에서 누가 이러면 진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어쨌건 내가 거절의 뉘앙스를 풍겨서 이 사람이 눈물을 참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그러면 진짜 미안해 사람이. 근데 영숙님은 나를 원망했던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원망했던 사람이야 지금. 나를 비난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난받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의 슬픔과 내가 비난받지 않는 것과 이 크기가 이 절대값이 내가 비난받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근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어쨌건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눈시울이 이게 혹시라도 몰라서 한 번 더 얘기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은데 그만 이야기하겠다. 눈물을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영숙님은 거기에서 그냥 조용히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에이, 그래 속상하겠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거야. 거기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미안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말할 거야. 그냥 보통 사람은 아무 말 안 할 거야. 근데 진짜 자기가 힘들대. 상대가 지금 눈물을 참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 힘내달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이 자기의 고통을 중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빠가 텐션 떨어지니까 힘들어. 근데 영숙님은 저게 울지 마, 텐션 올려 라는 뜻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슬퍼하는 사람한테 텐션 떨어지니까 힘들어, 텐션 올려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채찍질하는 느낌이야. 어떻게 텐션 높은 모습만 보여 인간이. 슬플 땐 슬퍼할 수도 있는 거고 화날 땐 화를 날 수도 있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맞춰가는 게 사람 관계지. 이런 거 바라면 친밀한 관계 못 이어가요. 친밀한 관계로서 관계가 이어지려면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부정적인 감정도 존재하는 거예요. 슬픔, 분노, 질투 다 있는 거야 사람 마음엔. 그 안을 어떻게 현명하게 서로가 인정하고 그거를 화합하고 가느냐가 그게 친밀한 관계가 오래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 백김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힘들지 않게 해서 텐션을 높이는 건 이건 정말로 영화 속에서 울면서 삐에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고통 같아. 지금 백김 정도면 진짜 어른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나 눈물 날 것 같아서 말 그만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영숙님 마음은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텐션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백김님은 나 텐션 완전 다운이야. 뭐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냥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줘 라는 거겠지. 네가 선택을 계속 미루면 나는 희망 고문 당하면서 상처받을 뒤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차라리 지금 상처받은 나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이 내가 희망 고문하는 거야? 본인이 50대 50이라고 지금 말했고 선택을 못했다면서요. 희망을 주고 있잖아. 근데 최종 선택을 하고 거의 최종 선택을 얘기하고 나누고 이야기의 진도를 바라는 건 박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뭐가 희망 고문이죠? 그냥 나 혼자 어쨌든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내가 희망 고문하는 거야?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오빠가 그냥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빠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해주는 것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해주는 거 뭐 그렇다 아니다를 말해주지 못하는 그게 희망 고문이야. 오빠가 너무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힘들면 그냥 가라 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건 영숙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겠다. 선택까지 들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백김님은 그래 알았다 이해한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자.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납니다. 뭐 백김은 농담으로 이제 자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숙님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영숙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백김의 매력은 정말 다정하게 잘 챙겨주면서 장난도 치고 유쾌하고 재밌는 게 최대 장점이고 그 부분을 높이 샀던 건데 너무 확 진지해지면서 그분의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나는 너무 좀 차갑다고 해야 되나? 이게 백김이 실현당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 매력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그 인간의 어떤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사람의 매력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실현당해서 슬퍼서 눈물을 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매력 있냐 아니냐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남의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을까 싶어요. 매력적인 모습이다 아니다는 그 사람의 감정보다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고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서로가 맞춰가는 거야. 영숙님도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자들에게 현혹되기가 쉬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를 몰아치듯이 막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 백김님이 뭐 모르겠어. 편집돼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몰아치고 그러지 않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친 사람이 돼버렸어. 정숙은 영숙이 백김한테 못 가게 그렇게 한 사람이 돼버렸고, 백김은 몰아치고 원망한 사람이 돼버렸어. 이 얘기를 만약 영숙님에게만 들었다면 우리는 백김을 어떻게 생각할까? 영숙을 막 몰아치고 원망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고, 정숙은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한 사람으로 기억되겠지. 그래서 사람 말은 입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영숙님에게 또 뭔가를 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근데 아마 미션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님을 찾아가서 밥을 해달라고 하는 장면,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둘은 또 이런 또 친한 케미를 또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영숙님의 눈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어떤 장면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걸지. 사람이 상처받는 거 잊혀내는 거 너무너무 지옥 같다. 지옥.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지옥에 가가지고 이런 죄를 이렇게 수없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겪어야 되나. 아, 그게 영숙님이 했던 말이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한 선택이니까 죽자고 어깨를 메고 그거 건져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지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팔매질하는지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고 어떻게 사람을 믿고 어떻게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들이 실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빨리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털고 일어나려면 남 탓을 멈춰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고 내 인생의 모든 선택지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걸. 처음엔 힘들겠지만 모르겠어. 조직 안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일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조직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 이어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관계, 친밀한 관계가 오래 가려면 그 사람의 감정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의 감정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다 있어야 돼. 내가 자상한 AI 로봇이랑 살면 안 그래도 되지. 근데 인간은 로봇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인간은 다차원적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야 돼. 이걸 계기로 이분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바래요.